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73페이지 가보시면 매입세 공제입니다. 납부세액은 좀 나중에 나올 건데 일단 매입세 공제.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그게 납부세액이에요. 우리 매출세액 여직 배웠습니다. 자, 이제 매입세 공제 한번 보자. 그래서 여기 납부세액은 뭐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라고요. 말이 길어서 그러지, 그죠? 그게 납부세액이 됩니다. 근데 매입세액의 생명은 뭐냐? 여기 보세요.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그죠? 그러니까 사업과 무관한 건 다 매입세액 불공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매입세액 불공제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 매입은 다음인데 여기 있어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과 무관한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 관련성이 없으면 기본적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요. 사용되었거나 사용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대로 하면 이게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회계나 이런 거 할 때는 X1년도에 내가 재고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자, 이때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요게 X2년도에 매출이 돼요. 매출을 되면 이때 매출세액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논리상 보면은 이때 매입세 공제를 해줘야 돼요. 매출원가 이렇게 빼주니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언제 하냐? 이때 해줍니다. 매입할 때 이때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왜 이렇게 빨리 해줍니까? 자, 부가가치세는 남의 세금을 대신 걷어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익비용 대응처럼 이렇게 막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급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세요. 원래 환급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환급이라는 말은 미치고 판다는 얘기하는 손해보면서 이렇게. 근데 이 환급세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 내가 물건을 산 다음에 다음 년도부터 판다. 올해 물건 샀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우리 뭐 건축물이라든가 기계장치 샀어 이렇게. 회계는 감가상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총액으로 다 빼줘요. 매입세액을. 그러니까 감가상 한 것만큼만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계장치를 10억짜리를 가져오면 걸려있는 부가가치세가 1억이라고요. 근데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그럼 2억씩 상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입세 공제 2천만 원씩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매입할 때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왜?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뭡니까? 내가 남의 세금을 대신 이렇게 걷어서 내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빨리빨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죠. 사용된 거, 그거 당연히 공제해 주는 게 맞아요. 사용될 거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판매 안 됐다고 하지만 매입세 공제 다 해줍니다. 여기서 제일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사용된 건 당연히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 오케이. 다 수긍해요. 근데 아직 안 팔았어요. 그래도 다 매입세 공제해 준다. 아직 상각 안 했어요. 그래서 다 매입세 공제를 해줘.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환급세액이 부가세는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얘는 기간별로 하죠? 이렇게. 매입할 때마다 막 신청해가지고 돈 받는 게 아니고 6개월 단위, 6개월 다시 3개월로 해서 1기, 죄송해요. 우리 예정 확정 이런 식으로 3개월 단위로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해당 기간 과세제와 용역 공급에 대해서 매출세액이 발생하고 동기간에 이루어진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자, 이때 여기 보세요. 예정 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확정 때 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예정 신고 누락분. 그러면 확정 때 공제받지 못한 거는요? 그러면 다음 예정 때 하는 게 아니고 경정 청구한다. 얘는 과세기간, 과세 기간 단위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1기, 2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예정 확정 이렇게. 여기도 예정 확정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정 때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때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안 했으면 확정 때 하면 된다고요. 근데 만약 확정 때 내가 누락해서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거 어떻게 하냐? 다음 예정 신고할 때 이걸 포함시키냐가 아니고 경정 청구해야 돼요. 이렇게 다 매입세 공제 받았으면 세금 되돌려 받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내가 더 낸 것 중에서 이제 되돌려 받을 거. 얘는 뭐다? 경정 청구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기간과세 세목, 기간과세 세목이 된다.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요. 예정 때 못 받은 거 확정 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확정 때 못 받은 거 다음 기 예정 때 받는 땡 틀렸다. 경정 청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매입세 공제는 매입한 상품이 여기 사용되는 시점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매입하는 시점에 해준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막 매출원가까지 그리면서 했던 거 그 의미를 좀 잘 보라. 그래서 여기 매입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다 전액을 다 세액 공제해준다. 그러니까 아직 안 팔았어도 다 매입세 공제해준다. 그래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매입세액의 계산 구조가 중요한데 여기 이게 전체가 매입세액인데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확정신고 누락분은 없어요. 네, 걔는 경정 청구한다 이런 뜻.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금 계산. 근데 일반 이거는 뭐냐? 재고자산 매입한 거고 얘는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거 이것도 다 들어간다. 원래는 이 고정자산이 있어요. 기계장치 같은 거 샀으면 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되잖아요. 얘는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고 그죠? 근데 여기는 사용된 부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입했을 때 다 해버린다. 그런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그 의미를 잘 봐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있죠. 자, 원래는 세금을 누가 발급해야 돼요? 공급자가 나한테 물건 납품하는 놈이. 근데 걔가 안 해요. 그럼 내가 발행합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받는 거, 그죠? 내가 걔를 찌른 거예요. 국세청에다. 세무조사해라라고, 그죠? 이렇게. 이게 바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우리 뭐 의제 매입세 공제라든가 또 신용카드 받은 거, 알죠? 신용카드 영수증 받은 거 이런 거 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보통 매입세액 불공제, 불공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얘는 뭐 접대비라든 이런 것들은 안 해줍니다. 자, 아무튼 요거 보시고 자, 여기 매입세 공제 요건 이미 했어요. 이렇게. 당연히 이제 얘는 뭘 해야 되냐? 여기 보세요. 세금 계산서도 받고 합계표를 제출해야 돼요. 합계표 제출해야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신용카드도 돼요. 현금 영수증도 다 된다. 그리고 점점 지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질 날이 올 거예요. 이걸로 다 되잖아요. 카드나 이런 걸로. 이렇게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정표 등을 발급받은 때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카드를 긁었는데 전표를 봐보세요. 거기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된 거 그것만 된다. 그런 뜻이죠. 기재가 안 되면 안 해. 원칙상. 이렇게 요거. 그러니까 단말기에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가 돼.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세금 계산서가 없어도 공제 가능한 게 뭐냐? 그게 지금 했던 신용카드 매출전표, 즉 법인카드 긁으면 매입세 공제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의제 매입세액 있죠? 농축수 인수산물 같은 거 이거 사올 때 의제 매입세액. 그 다음에 여기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환경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중요하다. 아프리카의 하이에나, 독수리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균서부터 해가지고 뭐 박테리아니 뭐니 이게 없으면 안 썩어요. 그냥 계속 산더미처럼 막 쌓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없어지고 흙으로 다 가고 뭐 없어지고 해야 돼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활용 폐자원 있죠. 이런 것들도 잘 이게 뭐냐면 지원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뭐 할머니, 뭐 할아버지들이 이제 뭐 폐지 같은 거 막 죽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누군가 이거를 다 해서 재활용을 해주고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중요하니까. 안 그러면 이제 다 버리는. 그리고 우리 분리수거 있죠. 쓰레기 분리수거. 그냥 한 군데 봉지해서 다 넣어서 하면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도 저한테 앞으로 왜 이렇게 분리수거 열심히. 너희들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 얘기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물 먹다 뭐 버릴 수 있어요. 덜 먹고 다 물을 비워야지 이렇게. 자, 아무튼 그런 거 잘 한번 해보시고 요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입니다. 밑에 거. 별표로 앙창 치세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매입세액 불공제. 자, 얘는 뭐냐?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적법하게. 하지만 다음은 안 합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합계표 미제출했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매입세 공제 안 돼요. 너 받았지만 신고하라고요. 네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합계표를 제출해야 알지. 요거. 그 다음에 미수치했어요. 세금 안 받았다.
이렇게 저 사실 거래했고 걔한테 부가가세 줬습니다. 아니, 못 믿겠고요. 이렇게 네가 반드시 이걸 받아야 됩니다. 또는 부실, 허위 기재했다. 안 된다.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죠. 업무랑 관련 없이. 우리 법인카드 쓸 때 시간 같은 거 이렇게 뭐 밤에 하지 너무 늦게 하지 말고 그다음 또 뭐 지역을 우리 법인에서 멀리 떨어진 데 가지 말고 이렇게 그죠? 가면 간 이유가 있을까? 출장 가면 그걸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업무랑 관련 없으면 기본적으로 안 한다.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 비영업용 소형수용차 어제 매입세 불공제되는 거 그죠? 그거 배웠다. 요거 다 안 해준다. 그다음에 여기 기업 업무치 접대비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는 돼요. 직원회식한 거 그 매입세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었어요. 한 88만 원 나왔습니다. 8만 원 세금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10%면 엄청 싸잖아. 어디 가서 10% 막 할인 있으면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요거 매입세 공제받는 게 금액적으로 엄청나게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요거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겸용사업자예요. 월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 매출이 내가 신문사예요. 광고가 있고 신문 매출이 있어요. 5대 5다. 그럼 월세가 있습니다. 월세가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20만 원 부가세잖아요. 그중에 10만 원만 공제가 돼요. 이렇게 신문 쪽은 안 된다. 여기 있죠.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토지 관련 매입세가 안 된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도 역시 안 된다. 이게 다 뭐냐? 매입세액 불공제고요. 뭐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몇 번 이제 훑어보면 아 얘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잘못 기재돼도 공제해 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까지 거래 얘기했었어요. 신청하고 이틀 있다가 이제 발급된다. 그리고 조사가 하면 5일 동안 또 연장해서 이렇게 조사할 수가 있어요. 발급 안 해주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까지 거래돼서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발급받아야 된다.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근데 주민번호 좀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그리고 특히 뭐라고 했습니까? 추석이라든가 막 이럴 때 이제 내가 만약에 신청을 했어요. 그럼 추석 지나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추석 연휴 사이에 나는 막 공사할 수 있어요. 그럼 자재 같은 거 인테리어 공사니 뭐니 한 자재 막 카드 긁으면서 사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세금 계산서하는데 아직 등록번호 안 나왔으니까 내 주민번호로다가 세금 발급 받을 수 있다. 매입세 공제된다. 뭐 이런 식의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발급받은 세금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착오라는 게 뭐냐? 이게 쓰다 보면 이제 5인데 이렇게 뭐 6으로 한다든가 숫자 같은 거를 착오로다. 그러니까 확인해 봤더니 아 이거는 숫자를 좀 잘못 본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해준다. 이런 것들은 다 해준다. 그 다음에 요거요. 재화 용역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 계산하는데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 기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월 7일 거래입니다. 그럼 3월 7일 날 발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6월 뭐 8일 날 받았어요. 됩니다. 같은 과세 기간이니까 요거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보세요. 재화 용역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공급 시기 속하는 과세 기간에 발급받았다. 같은 과세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전자 세금 계산서로서 자, 공급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했으나 발급한 사실은 확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실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공급하는 사람이 국세청 전송에서 뭔가 착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송이 안 됐을 수 있죠. 나중에 보면 정상적으로 돈도 다 오고 가고 물건도 다 확인이 된다. 이런 경우는 다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이런 뜻이. 또는 원래 전자로 해야 돼요. 아까 했었죠. 법인은 무조건 전자로 해야 되고 세금 발급을 해야 되고 개인도 8천만 원 넘어요. 그럼 전자로 해야 되는데 이걸 종이로 했어요. 여기 보세요. 전자세금 계산 외의 세금 계산서로서 재화용역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금을 발급받았고 그 거래 사실도 확인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전자로 했는데 몰라가지고 종이로 했다. 일단 매입세 공제는 해준다. 가산세는 내지만 매입세 공제는 당연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면세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한 사업자가 이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해서
수정세금에서 및 수정전자세금 발급하지 않았다. 그럼 나도 일단 매입세 공제해준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 이게 면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과세 면세하는데 나간 물품이 면세인데 그냥 과세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여기 매출세액 신고하고 나도 이제 면세인 줄 알고 매입세액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죠? 이런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 다 허용을 해준다. 아무튼 요거 또 한번 알아두시고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토지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여기 있죠. 토지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무회계할 때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나나요? 이런 거 지워놓고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땅 위에 허름한 건물이 있어요. 기억날 거 재무회계할 때. 나 이거 땅 사자마자 이거 철거해가지고 새 건물을 지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붕괴가 이거예요. 자, 만약에 현금 100원을 주고 원래 공정가치가 땅이 80이고 그다음에 저기 건물이 20이면 원래대로 하면 여기 토지가 80이고 건물 20을 써야 돼요. 근데 사자마자 철거할 거면 건물이 없고 다 토지입니다. 철거업자를 불렀어요. 철거비가 50 나간다. 현금 50. 뭐라 써야 돼요? 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때가 지금 얘를 설명하는 거예요. 철거비. 이렇게. 자, 이러면 철거업자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나는 부가가치세까지 줘야 됩니다. 중요한 거. 그러면 매입세 공제돼야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 관련된 거예요. 매입세 불공제가 돼요. 매입세 불공제. 그래서 그 내용이 요거. 여기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다음에 매입세겠죠? 자, 얘는 공제하지 않는다. 여기 있죠? 건축물인 토지를 취득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된 거 이거 다 매입세 불공제된다. 왜냐하면 토지와 관련됐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매입세 공제 시기죠. 여기 핵심 뭐냐? 사용 시점이 아니에요. 매입 시점이다. 구입 시기. 매입세 공제. 그렇죠? 매입할 때다. 이렇게. 요게 아주 특이하다. 그래서 뭐가 나와요? 환급.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물건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소파, 뭐 비품 등도 사야 되고 다 매입세에 걸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매출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다 환급. 전액 다 환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 시점이 아니고 구입 시기, 매입 시기의 전액을 다 공제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의제 매입세액의 뜻만 좀 뜻. 자, 얘는 뭐냐? 이거예요. 의제가 간주예요. 매입세액이 아니에요. 하지만 매입세액인 걸로 보고 공제해 준다. 이게 바로 뭐다? 의제 매입세. 그래서 사업자가 면세로 구하던 농축수 임산물입니다. 원재료에서 제조 가공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통조림 제조업자예요. 우리 황도 복숭아, 이런 거 있잖아요. 복숭아 통조림 또는 뭐 꽁치 통조림, 여기 수산물. 꽁치 통조림, 그렇죠? 여기 뭐 복숭아 통조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이렇게 공급받은 면세 재화 매입 가격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로 공제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음식점업이 있어요. 음식점업. 그 음식점업도 이제 뭐냐면 과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제 한우 뭐 이런 거 있으면 축산물 이거 사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갈비탕을 만들어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한우가 생산될 때 거기에 뭐가 있냐? 매입세액이 막 붙어 있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거를 일정 금액을 그냥 무조건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뭐다? 의제 매입세 공제다. 의제 매입. 그러니까 얘는 매입세액이 아닌데 그냥 매입세액으로 보고 일정 금액 무조건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면세사업자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 세금에서 발급이 안 돼요. 그 사람 원래 계산서 발급 대상자고 거긴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하지만 있는 걸로 보고 무조건 빼준다. 무조건 얘를 빼준다. 그래서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요건이 있어요. 내가 일반 과세자가 돼야 된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등을 면세로 공급받아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과세지와 용역을 창출하죠. 그러니까 음식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통조림 만든다든가 이런 겁니다. 그죠? 증빙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의제 매입세 공제는 예정돼도 되고 확정돼도 됩니다. 우리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때만 되는 거예요. 환급도 확정 때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정, 확정 다 되는 거 되게 특이하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있습니다.
자, 이 공제율 보면 원래는 이거였어요. 102분의 2. 근데 옛날에 뭐냐? 음식점 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음식점 업자들이 다 현금 매출이었어요. 음식점 가면 3만 원 이하는 카드 사절. 그러니까 우리 식사하면 3만 원 안 되잖아요, 보통. 그때는 물가도 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밥이니 뭐 이런 것도 2,000원 미만이던 뭐 그런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그 원저리 한일 월드컵 할 그 무렵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호프라고 하니까 500 한 잔 그 한 얼마입니까? 뭐 한 5,000원씩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막 1,000몇백 원 할 때 뭐 이럴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뭐냐?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2분의 1을 하다가 우리 한일 월드컵 하면서 아까 우리 택시 같은 것도 이제 택시 선진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것처럼 우리 신용카드를 엄청나게 촉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음식점 매출이 한 5배, 6배 늘어난 거예요. 그럼 매출이 잘 된 게 아니고 카드 쓰니까 현금으로 막 누락시키던 게 카드로 다 포착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음식점 업자들이 이 부가세된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막 우리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소 집어 던지고 막 행주도 막 던지고 수세미 던지고 하면서 시위를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보세요. 자, 2억 원 이하 음식점 업자예요. 음식점 업자,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죠? 109분의 9만큼 해주는 거예요. 공제율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과세 유흥장소에 이렇게, 그죠? 뭐 주점 같은, 뭐 단란주점 뭐 이런 데, 룸사, 이런 데는 얼마다? 102분의 2. 그 다음에 음식점인데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 얘는 106분의 6이 된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인데 과표가 2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여기 있죠. 108분의 8.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공제율이 다 다르다. 여러분들 이걸 좀 외워두시면 좋겠다. 자,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이다. 제조. 그럼 얼마가 된 104분의 4.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예요. 제조업인데. 여기 있죠. 빵집 뭐 이런데. 뭐 한다? 106분의 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업종, 또 개인이냐, 뭐 법인이냐에 따라서 다 이게 달라진다.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달라지고 원래 출발점 뭐냐? 102분의 2예요. 원래 출발점은 102분의 2. 이렇게. 아무튼 우리 식당 같은 거 차린다. 뭐 분식점을 차리든 뭘 하든 이렇게 그죠? 그럼 사업자가 되는 거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제일 공제받는 거 상당수가 뭐 여기 의제 매입세 그죠? 이렇게 농산물 같은 거 납품받고 하니까 여기 바로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 된다. 그런 뜻이고. 자, 그 다음입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원재료에 매입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운임을 제외해야 돼요. 자, 얘는 분기 하나만 써볼게요. 제가 원재료를 사와요. 그럼 현금 100. 이렇게. 그리고 요게 원재료, 원만 쓰겠습니다. 100. 자, 사올 때 운반비를 줘야 돼. 5만큼. 현금 5가 나가요. 5. 원래 원재료입니다. 하지만 의제 매입세 공제는 얘예요. 왜냐하면 운반비는 트럭 아저씨 있잖아요. 과세사업자예요. 그 사람한테 다 세금에 대해 받았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매입세 공제도 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도 중복 계산. 시험 문제는 뭐냐 여기 있죠. 매입가액은 운임을 빼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102분의 2였다 만약 하면 그럼 내가 매입가액 곱하기 뭐 102분의 2예요. 통조림 업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운임이 들어가면 된다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회계로 하면 이 원재는 105라고요. 105 하면 안 되고 100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운임 같은 거는 들어가면 안 된다. 운임은 들어가면 안 된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